오늘 체크사항 세 가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삼성전자 오늘 주주총회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주주총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누가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것도 있겠고 또 뭐 안건들 이제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냐, 그 어떤 얘기라는 거에 대한 거는 역시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라는 걸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주주총회 현장의 분위기가 주주들이 좀 자유롭게 삼성전자에서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 주주총회 뭐 역사상 뭐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정말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언급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소상하게 또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많은 분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소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어떤 단서라도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소부장주들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 ETF들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상품들의 수익률이 더 높은 거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소부장,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반도체 이 관련 ETF 상품들의 주가도 20% 전후로 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더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뭐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반도체는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개별 종목 또는 뭐 큰 어떤 ETF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ETF 그 업 섹터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가서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는 건데요. 지금 제일 세부적으로 오른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전공정 20%고요. 그다음에 후공정과 그다음에 소부장 이렇게 이제 올랐고 시스템 쪽도 19%가 전체적으로 올라서 사실은 소부장들 대부분이 골고루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KLX 반도체 지수 역시 15%나 올라서 전체 산업 지수 34개 중에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반도체 관련 ETF 상품 연초에 30% 가까이 이게 올랐다라는 거. 어떤 현재 우리 시장의 지수,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GTC 2025가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젠슨왕 이제 기존설 내용까지는 나왔고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반도체 이 어떤 업황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돼줄 만한 내용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게임주가 참 좋지 않죠. 주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은 영 좀 시원치 않습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넷마블, 위메이드 이렇게 해서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게 작년에 상장한 시프트럭, 그다음에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온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 정도가 그나마 5% 전후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률, 그나마 다행인 거죠. 지금 코스피가 거의 9%, 코스닥이 거의 10% 연초 위에 오른 거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이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좀 표에도 있습니다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판호를 발급받아서 중국에 들어간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게임들이 그다지 인상적인 실적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 결국은 한국 게임들의 실력이 좀 딱히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중국 한한령 해제, 뭐 중국 내수 시장 뭐 활성화 등등 이런 식의 내러티브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조선이나 방산주도 그렇게 고평가다 얘기가 나옴에도 계속 주가가 가는 이유는 계속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게임주는 일단 현재 이 주춤한 상황이 바뀌려면은 뭔가 명확한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로보티즈, 로봇 업체죠.
액추에이터, 이 관절에 들어간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도 했습니다. 단기간에. 올 들어 45,000원까지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제가 일주일짜리 주가 표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주가가 계속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3.8%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액추에이터 쪽하고 다른 쪽이 있는데 액추에이터 쪽은 계속 괜찮은데 다른 쪽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 좀 부진한 쪽을 따로 떼어놔서 이 액추에이터 쪽과 이 이제 존속 회사를 편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신설범위 로보 이츠인데 이 회사는 상장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시장에서 안 믿어주는 거죠. 물적 분할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앞으로 로보티즈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작년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고려아연이라든가 두산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우리가 쭉 보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시장에서 뭘 하지 않길 바라는지를 이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잘 안다고 그러면 이런 약속들 또는 이런 시장의 어떤 눈초리, 우려들 잘 유념을 좀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책상 마치겠습니다.